이 프로그램을 한 몇 년째 이렇게 연초에 오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가족이 이렇게 출연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방송 한기숙 씨가 아들 그 최원섭 씨를 찾는 방송을 보고 이렇게 그 방송의 힘을 빌어서 김원섭 씨가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엄마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통화를 하면서 모든 그런 상황 여건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서로 양쪽의 유전자 검사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과정이 참 어렵게 힘들죠. 아침 오늘 또 서울 올라오는 그런 길이 있어서 가족이 모두 이렇게 함께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침 또 오늘 스태프들이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과 제가 단둘이서 진행을 했는데요.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어쩌면 한기숙 씨가 찾는 아들 최원섭 씨가 바로 이 김원섭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유전자 검사가 나와야지만이 결론이 나겠죠. 유전자 검사는 뭐 99.9%가 그 결론이라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김원섭 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눈물이 났고 또 아무도 없는 그런 호를 단신해서 고아나 마찬가지 고아였죠. 그 상황에서 어렵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족을 이루었고 또 그 가족이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고 또 딸이 하나 있고 또 아내가 있고 이렇게 가족을 이룬 김원섭 씨 가족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랑아 따뜻한 사랑아 어둠 밝혀주는 태양보다도 밝은 사랑 최원섭 씨의 가족으로 알고 있는 김원섭 씨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김원섭 씨는 그동안 시립아동보호소를 통해서 제주도로 시설로 가서 생활하다가 최근 들어 그 가족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고 부모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김원섭 씨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우리 집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그 옆에는 우리 장남. 장남. 인사 좀 하세요. 마이크 대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섭 씨의 가족 중에 장남으로 자라고 있는 김도희라고 합니다. 우리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막내입니다. 막내. 네. 소개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섭 씨의 막내 동생, 막내 아들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김원섭 씨 가족들은 몇 분이세요? 이제 2남 1녀입니다. 따님이 가운데입니다. 오늘 함께 왔는데 네. 그 방송에 그 출연하기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 앞에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네. 같이 함께 하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 따님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20살입니다. 20살. 네. 그러면 오빠가 제가 이제 21살이요. 21살. 우리 막내는 16살이요. 16살. 어이구. 아까 중학생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중학교 3학년. 근데 이렇게 키가 커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최원섭 씨가 최원섭 씨를 알고 있는 우리 김원섭 씨가
그동안에 그 시립 아동보호센터를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라고 그랬죠. 서귀포에 있는 재림 재난보육원. 재난보육원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김원섭 씨 기억을 그 저희가 오늘 여쭤보고 우리 최원섭 씨와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김원섭 씨는 예. 그 기억이 나는 게 지금 그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 소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섭, 지금 살고 있는 김원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남대문 시장에서 잊어버려 갖고 거기서 차를 타 갖고 서울시립 아동보육원에서 가갖고 거기서 제주도로 발령이 나갔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객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로도 제대로 못 다니는 상태고 했기 때문에 돈 번다 욕심으로 나와갖고 객지 생활 한 것이 아직까지 뺑뺑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예. 당시에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 기억을 놓고 보면 우리 그 실종자 최원섭 씨도 그 최원섭 씨를 아시는 분이 그 데리고 나가서 남대문 시장 쪽에 가서 그 실종을 된 걸로 예.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 지금 우리 김원섭 씨가 알고 있는 것과 예. 그 당시 실종 당시가 거의 비슷해요. 예. 이런 내용을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보셨다고 그랬는데 예. 이런 부분을 지금 그 영상하고 당시에 그 보셨던 예.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2017년 5월 25일 날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사 보살님하고 스님하고 이제 그걸 보라고 해갖고 제가 포불로 찾게 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요거 유적 조사를 했는데도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고 해갖고 한번 다시 또 올라와갖고 그걸 자꾸 기다리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제 한번 제가 이러는데 그 문자를 전화가 와갖고 5월 25일 날 그때서부터 찾기 시작한 것이 이제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예. 그 어린 시절에 그 재난보육원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15살 때까지 생활을 하다가 예. 그 뭐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 겪었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걸 우선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때는 나왔을 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나와갖고 고생을 좀 하다가 해갖고 이제 객지로 일로 돌고 절로 돌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다시 재난보육원 들어갔다가 재난보육원 들어가갖고 또 안 된 게로 다시 나와갖고 16나 17 정도나 됐을까? 그 정도 돼갖고 이제 그때서부터 객지 생활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아직까지 객지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저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잠깐 우리 네. 김원섭 씨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재난보육원에서 예. 그 이제 낮에는 일하고 예. 그 뭐 거기 재난보육원에서 이렇게 뭐 돼지를 사육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낮에 그 돼지 이제 그 밥을 예. 예.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예. 학교는 이제 뭐 당시에 야간에 예. 이렇게 이제 다니시고 그런 게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예. 뭐 제주도이다 보니까 뭐 그쪽에는 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 제가 그 서귀포에 있는 법합리다 하는 동네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배가 이제 저 태풍 주의보를 발령을 해 갖고 이제 배가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배가 걸어버렸어요. 아. 돌에다가. 아, 그래갖고 그거에서 이제 배가 못 빠지게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쪽에 한번 놀려가갖고 그쪽에서도 이제 일을 해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아는 사람 아무나 잡아갖고 해갖고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혹시 배 탈 수 있는가 해갖고 배 탈 수 있는가 있다고 해갖고 이제 그 배로 해갖고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여수로 줘서 이제 여수에서 이제 배를 하나 소개를 시켜줘 갖고 한 것이 한 배를 한 4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나이 때면 예. 그 중학생 정도의 나이잖아요. 예. 그 나이에 그 배 일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 웬만해서는 강력하게 안 먹었으면 그 배를 못 합니다. 못하죠.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밥을 해 가면서 그 파도통에 고기를 잡으면서 해갖고 잠 못 자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셨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는 돈을 얼마 못 받았어요. 고생만 하셨죠, 뭐. 예. 그런 얘기 어머니는 혹시 아버님 통해서 들으셨나요? 네. 사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희도 이제 우리 실종된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면 고기배도 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타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도 타면 못 내려요. 마음대로 내리고 그러질 못하거든요. 좀 자유롭지 못한데 거기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고 또 아까 방송 시작이 전에 인터뷰 중에서 그렇게 벌었던 돈을 누군가 또 그 부모님을 찾아준다고 해서 그 돈을 또 줘가지고 손실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건 제가 버스 차 조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는 남자 조수가 했었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또 여승무원으로 또 바꿔졌어요. 네. 여승무원으로 또 바꿔졌다가 이제 또 여승무원을 또 안 되니까 또 남자 승무원으로 바꿔져 갖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제가 못 들어갔고 거기다가 이제 어찌 해 갖고 그 차주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뭐다고 해 갖고 불쌍하다고 이제 제가 호적을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 갖고 그 차 조수를 하면서 해 갖고 이제 거기서 자라면서 해 갖고 이제 여승무원으로 하면서 한 뒤로부터는 이제 그때서부터는 제가 갈라졌습니다. 그 차주 기사님하고. 그러면 그때 뭐 돈을 좀 모으셨는데 네. 지금 돈으로 되면 얼마 정도나 그때 그 부모를 찾는다고 드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계속 한 달을 계속 쉬면은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네. 차 조수를 한 것이 제가 해년마다 한 달마다 10,000원을 했어요. 네. 버스 조수하면서 네. 28일이 10,000원인데 제가 29일씩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통장에서 조금씩 모으다가 한 것이 이제 저도 그 차주하고 운전기사님들도 하고 한 것이 이제 저를 이제 잘 받는가 이제 네 돈 열심히 모아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모으고 있는데 찰나에 이제 또 그 사람이 와갖고 이제 부모를 이제 찾는다고 해갖고 이제 돈을 얼마만 주라 해갖고 이제 갖고 간 것이 그 돈을 이제 전혀는 못 받았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그 지금 우리 김원섭 씨 얘기에 의하면 예. 그때도 부모님을 찾고 싶은 그런 갈망이 굉장히 그 전에 제가 서울에 한 3번 정도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을 예. 찾으시려고요. 그 돈을 갖고 해갖고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는 저는 최원섭이다 하는 거는 모르겠고 네. 김원섭이라고 해갖고만 이걸로 찾은 거지 제가 찾으려고 해도 이제 김원섭이라 하는 이름도 없고요. 네. 서울 아동보험 가서도 이제 김원섭이라 하는 이름도 없고 한 3번 들랑다는 해도 이제 못 찾았고 이제 방송국 앞에 이제 옛날에는 프랭카운트 붙여졌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도 이제 명단을 보고 해도 저 이름도 없고 이제 그래 갖고 이제 저 이름이 김원섭 씨가 맞는가 제가 다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아보려고 이제 재난보육원에 제가 이제 보육원에 있을 때 이제 살던 김원섭이 하고 네. 서울 아동보육원에서 했던 김원섭이 하고 맞는가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꼭 같아요. 아, 이름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해갖고 찾으려 했는데 저는 결국은 못 찾아갖고 아, 그럼 보육원에 가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립 아동보육원이요. 시립 보호시설에 임시보호시설이거든요. 예, 예. 임시보호시설에 가서 보니까 김원섭으로는 있었네요.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김원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김원섭으로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은 뭐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 찾고 싶어도 지금 못 찾았던 것이거든요. 예. 우리 큰아들은 아빠 얘기 들으면서 어때요? 아니, 저는 잘 몰랐어요.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잘하면서도 티를 안 내시거든요. 아버지가 네. 항상 잘 때만 하는 말이 누구한테 꿀리지 마라, 지지 말고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만 강하게 키우셨어요. 저를.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서울에 살다가 여수로 와갖고 예. 아버지가 이제 여수에 자리를 잡으시고 제가 이제 5명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딱 하다 갑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하는 말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안방에 하시는 말을. 아버지가 고아였다고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없는 데서 따로 나 이제 이 말 들었는데 이거 맞는 말이냐고 좀 말해달라고 나도 궁금하다고 이제 나이 다 됐다고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고아 맞다고 부모님 아버지 좀 아무도 안 계신다고. 저는 그 전까지 명절이 돼도 어머니 쪽만 갔지 아버지 쪽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눈치 못 챈 게 아버지 가족이 이게 좀 멀어갖고 바쁘니까 못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어머니 쪽만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아빠가 가엾게 보인다기보다는 아빠가 좀 더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아버지 혼자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혼자 잘하시고 엄마를 만나고 저희를 낳으신 거잖아요. 저를 낳으셨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만나서 진짜 성공하신 분이에요. 차도 있으시고 저희 명의 집도 있고 저 대학교도 보내셔갖고 제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요. 동생들 학교 다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시켜주시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하고 저도 광주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 하다가 내가 이제 자취를 하면서 광주에서 좀 놀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럼 자취를 해라 보증금을 대주겠다 보증금을 대주면서까지 월세를 내주시다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겠다 하고 아르바이트 팀에 이제 제가 월세랑 핸드폰이 없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용돈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서까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운데 저도 이제 광주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군입대 앞두고 있어서 학교 휴학기를 내고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 오셔갖고 저뭐 빨리 여수로 좀 와보라고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던 일이 있어갖고 그 일을 다 마감하고 일 다 끝나면 월급을 다 오늘 받고 여수로 가겠다. 무슨 일이냐 급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말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그래갖고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불교를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이면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절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 연락하고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제 그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님을 찾은 것 같다고 인터넷에 한번 이름을 쳐보라고 카페하고 다 있다고 네. 쳤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만의 그 아들만의 알아보는 게 있거든요. 네. 저 장남이하고 아버지가 이제 아기 때 운동도 같이 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아버지는 이제 아까 들었다시피 못 배우셨어요. 공부를 잘 하지 않으셨고. 근데 이제 저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으셨고 저한테 엄청 강하게 공부를 가르치셨거든요.
학원을 딱 하나만 다녔는데도 제가 초등학교 때 4년 동안 경시대회 하고 맨날 1등 금상을 탈 정도로 이제 아버지가 공부를 가르쳤어요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저는 이제 아버지 곁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진 보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빠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티를 안 내거든요.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그걸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죠. 엄마 아빠한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숨기냐고. 나는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걸 왜 숨기냐고. 솔직히 저는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다 하니까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수소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저런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수소문 했는데 많고 해서 또 이거 연락도 그저께 받았어요. 그저께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놀다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천안으로 오라고 네. 서울 쪽으로 오라고 네. 그래갖고 알겠다고 그래갖고 차 타는데 막차를 타면 이제 또 제가 새벽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첫 차를 타고 가겠다. 첫 차 타고 가고 제가 오늘 11시에 여기 도착했어요 서울을. 그래. 그래서 도착 오자마자 했는데 지금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찾아다가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오신 거 보고 이제 동생들 다 울잖아요. 저 지금 울고 싶은데 엄청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저까지 울면 이제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나도 눈물 나는데 뭐.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찾고 계시니까 저도 맞다고 믿어요. 그게 맞을 거라고. 저도 우리 한기순 어머니죠. 한기순 어머니가 찾고 있는 최원섭. 최원섭 씨가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김원섭 씨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금 이 인터뷰한 이 방송이 정말 만남의 장에서 기쁨의 눈물이 되고 이걸 통해서 지금 가족을 찾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오늘 저도 이제 오전에 일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와서 가족들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뭐 어제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 아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최원섭 씨라고 보면 어머니는 비록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 고통의 시간을 하루도 편한 날을 보낸 적이 없을 거예요. 매일 벽에 눈물을 흘리고 매일 밤을 청했을 거예요. 그 어머니와 지금 부모님을 찾고 싶은 우리 아버지 원섭 씨가 만난다면 얼마나 이게 행복이겠어요. 그래서 전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서 꼭 맞았으면 좋겠다. 사실 한기순 씨한테 연락은 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보고 싶어하고 지금 보고 싶지만 제가 우리 지금 DNA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DNA가 나온 이후에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연락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100% 했을 때 뭐 그럴 걸로 믿어요. 그래도 이제 DNA라는 건 99.9% 나오거든요. 99.9%가 나오면 그날이 우리 축복의 날이 되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막내 아들 훌쩍훌쩍했어. 어이구 막내 아들은 어때? 아빠가 엄마 찾고 있는 그런 거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아빠를 위해서. 응? 아들 말해봐. 아이고 자꾸 밀지 말고. 아빠 힘내고 해도 되는데 너무 우리 막내도 그렇고 저 앞에서 지금 우리 딸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훌쩍훌쩍만 하지 말고 이리 와 가서 아빠 옆에 좀 와가지고 아빠 좀 위로 좀 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빠가 자세히 뭐 자녀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아빠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성장하면서 겪었던 거 한번 잠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까 우리 큰아들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하지 못한 거 아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드리려고 몸이 부서져도 아들을 위해서
훌륭한 아버지. 전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엄마가 더 훌륭해 보여요. 이 아빠가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그 어머니한테 마이크 한번 주세요. 정말 너무 훌륭한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를 찾고 있는 아들의 마음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실종 문제, 결코 남의 일이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 실종 부모들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자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밤에 이대로 일어나지 않고 다시 눈을 뜨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역시 우리 부모를 찾고 있는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과 같을 줄 압니다. 우리 김원섭 씨, 정말 목이 메여서 말을 못하는 이 아픔, 이게 실종자 가족과 부모를 찾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입니다. 정말 여러분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늘 관심 가져주시고, 실종 문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일로 생각하고 정말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작은 제보라도 연락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원섭 씨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그 얘기를 좀 힘드시지만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혼자 살면서 이제 우리 애기들 데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방을 얻으려 해도 애기들 서있다고 방을 안 준다고 해도 안 준다고 다들 틀어보고 해갖고 저도 서울에서 살다가 안 돼갖고 이제 여수로 내려갔는데요. 네. 사실 여수에서 지금 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국동에 사는 해강사 스님 보살님 없습니다. 네. 저를 부모를 찾게 해준 것도 스님 보살님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했어야 제가 나오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거고, 네. 지금 그거를 저한테 얘기 안 해줬으면 저도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찾도 못 오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루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2 어머니는 우리 해강사 스님 보살님입니다. 그러면 저가 없으면 양모인가요? 양모? 어머님? 이제 양모 저로서는 이제 양모로 모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모. 이제 어머니가 저가 밑으로 없고 우리 애기 엄마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고 우리 애기들도 이제 전부 다 엄마 아버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시는 거는 해강사 스님 보살님 뿐 없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대우를 받고 우리 애기들도 뭐고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그쪽에서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해야 살고 나가지 저 혼자 단독으로는 못 삽니다. 앞에만 막 뛰어 나가려 해도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저한테 뒷바라지 해주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 5월 25일 날 그때 당시도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말 좋아 울었습니다. 그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김원섭 씨가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곧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원섭 씨가 알고 있는 최원섭, 그 가족이 정말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남은 인생은 정말 부모를 위해서, 우리 실종 부모님들은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다는 그 어머니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원섭 씨의 가족들이 부모님을 만나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로 생각하고 오늘 한자리에 이 가족들이 오늘 이 스튜디오까지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가족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 가족을 찾는 마음,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오늘 김원섭 씨 가족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꼭 가족을 만나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는 우리 김원섭 씨와 같은 이런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나타나지 않길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김원섭 씨, 꼭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만날 겁니다. 엄마는 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단다. 나도 부모를 일찍 아이야 어디에 있는 거니 사라진 사람들 missing you. 실종자 가족에게 희망을 드립니다.